외부의 폭발음이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스텔스 밀수선은 거대한 콘크리트의 식도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사방은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비좁은 선실 안에는 스텔스 제밍장치가 내뱉는 특유의 비릿한 오존 냄새와 노후한 격벽에서 배어나오는 눅눅한 쇠비린내만이 가득 찼다. 엔진의 저주파 진동은 이제 선체 전체를 압착하는 정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윤도인은 야간 투시경을 내려쓴 채 조타륜을 미세하게 조절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가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수압을 감각적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바늘구멍 구간이야. 전력망 건설 당시에 폐기된 냉각수 방류로지. 보안군 놈들이 가진 구식 음파 탐지기로는 이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 벽을 못 뚫어. 도희의 낮은 목소리가 금속벽에 부딪혀 기묘한 잔향을 남겼다. 배는 폭이 채 5m도 되지 않는 수로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었다. 벽면에 긁히는 선체의 마찰음이 소름 끼치는 금속선 비명처럼 들릴 때마다 도희는 마치 자신의 피부가 찢기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속도를 조절했다. 선실 한편에서는 강태효가 짙은 청색광을 내뿜는 모니터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알코올의 잔재를 털어낸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고 신속했다. 낡은 방수덱 위로 수천 줄의 양자 암호코드가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이미 사보타주가 시작된 중앙제어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보안군의 순찰 루트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4호 터빈 폭발 여파로 외곽 감시망에 300초간의 데이터 루프가 발생했어. 강승준, 그 인간답게 빈틈이 없군. 자기가 무너뜨린 파편으로 추격자들의 눈을 가리다니. 태호가 마른 침을 삼키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사씨, 화면 봐. 방벽 상단에 배치된 드론 전력의 70%가 사고 지점으로 집결 중이야.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지하 3구역은 향후 12분 동안 완전한 사각지대가 돼. 문제는 그 이유지. 한희선은 태호가 가리킨 보조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다. 증강현실 AR로 구현된 화구 쪽의 단면도 위로 붉은 점들이 군집하는 것이 보였다. 국가에너지안보위원회가 급파한 특수보안군의 기갑부대였다. 거대한 금속 방벽 위를 개미떼처럼 뒤덮은 군대의 행렬을 보며 이선은 모간이 타들어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밀폐된 선실, 깜박이는 모니터의 차가운 인공광, 그리고 배수지의 습한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짓눌렀다. 갑자기 귓가에서 삐하는 환청이 스쳐 지나갔다. 고감도 염도, 측정기가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내뱉는 그 날카로운 기계음이었다. 이서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손목, 방금 풀어던진 가죽시계의 흔적이 남은 흉터로 향했다. 차가운 금속 벽면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대청호에 그날 흘렸던 누군가의 피처럼 붉게 투영되는 착각이 일었다. 이서는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좁은 공간이 주는 폐쇄공포와 PSD의 전조가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으려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니어를 만지려던 습관적인 동작을 멈추고 대신 차가운 선체 바닥을 굳게 딛고 섰다. 강 선생님, 사각지대가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제어 시스템의 백도어 권한을 먼저 확보할 수 있나요? 이서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단호했다. 태호는 코딩 작업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확보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문을 다시 여는 거야.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강승준도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될 거다. 시스템의 설계자끼리는 서로를 속일 수 없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이서는 모니터 속에서 붉게 전멸하는 4호 터빈의 잔해를 응시했다. 그가 우리를 보게 하세요. 우리가 파멸을 막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설계한 그 오만한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러 간다는 걸 똑똑히 알게 해줄 테니까. 도희가 가속 레버를 부드럽게 밀어 올렸다. 스텔스선은 이제 지하수로의 가장 깊은 곳, 삼투압 전력망의 심장부로 연결된 수직 통로를 향해 검은 물살을 갈랐다. 어둠 속에서 오직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기계의 비정한 작동음만이 불길한 전주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스텔스선의 낡은 헤드라이트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었다. 좁디좁은 빛의 궤적을 따라 드러난 지하수로의 풍경은 거대한 금속 짐승의 썩어가는 내장과도 같았다. 부식되어 앙상하게 뼈대를 드러낸 철골 구조물들이 천장에서부터 종유석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수면 위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산업 폐기물과 탁한 기름띠가 끈적하게 엉겨붙어 흘러갔다.
배수지의 눅눅한 공기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를 긁어내듯 묵직했다. 그때 전방 30m 상단의 암흑 속에서 뼈가 부러지는 듯한 기괴한 파열음이 수로를 울렸다. 미친! 도희의 짧은 욕설이 터지는 것과 동시에 천장을 지탱하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4호터빈 폭발이 남긴 막대한 물리적 여진이 결국 노후한 수몰지구의 지방까지 뒤흔든 탓이었다. 수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파편들이 날카롭게 꺾인 철근들을 매단 채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스텔스선의 진로를 완전히 틀어막았다. 배의 속도와 거리를 계산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대로 깔려 박살날 수밖에 없는 궤적이었다. 꽉 잡아! 도희의 포효가 밀폐된 선실을 강타했다. 그녀는 감속하는 대신 도리어 가속 레버를 한계치까지 꺾어내리며 조타륜을 미친 듯이 우연으로 회전시켰다. 동시에 선박의 좌현 엔진을 강제로 역추진시켰다. 끽끽끽끽. 스텔스선의 선체가 비명을 질렀다. 엔진의 과부하로 인한 스파크가 선미에서 튀어올랐고 배는 수면 위에서 유체역학의 물리법칙을 거스르듯 기형적인 각도로 맹렬하게 미끄러졌다. 좁은 수로의 오른쪽 벽면을 아슬아슬하게 긁고 지나가며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었다. 쾅! 찰나의 차이였다. 선박이 본래 있던 궤적 위로 집채만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벼락처럼 처박혔다. 수십 미터의 물기둥이 폭발하듯 솟구치며 선박의 측면을 강타했다. 거친 파도에 배가 요동치며 뒤집힐 듯 기울었지만 도희는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는 기수처럼 조타륜에 매달려 악착같이 선체의 균형을 되찾았다. 요동치던 배가 간신히 수평을 되찾고 무너진 잔해의 파도를 등진 채 앞으로 튕겨나갔다. 갑작스러운 원심력에 튕겨나가듯 격벽에 부딪힌 이선은 욱신거리는 어깨의 통증보다 눈앞에서 벌어진 경이로운 생존의 춤사위에 압도당했다. 윤도희. 그녀는 계산된 외교적 수사나 양자 역학의 확률 따위는 모르는 인간이었다. 오직 하구의 변덕스러운 수압과 국가 통제구역의 짙은 암흑 속에서 날카로운 직관과 육감만으로 살아남은 짐승.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는 그 어떤 첨단 보안 시스템보다도 정확하게 이 척박한 수로를 읽어내고 있었다. 이선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시스템의 붕괴라는 거시적인 재난 앞에서 이서가 국가의 운명과 속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도희는 철저하게 현실의 1초 앞을 돌파해내고 있었다. 윤도희 씨, 이서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물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아드레날린 속에서 기억 후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밀수가 아니에요. 실패하면 반역죄로 처형당하거나 저 차가운 수문 밑에 수장될 겁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돈벌이와는 비교도 안 될 위험이라고요. 도희는 엔진의 출력을 다시 안정시키며 이마를 흘러내리는 땀과 기름때를 작업복 소매로 닦아냈다. 그녀는 100m 너머로 이서를 흘끗 보더니 냉소적인 헛웃음을 흘렸다. 정의니 국가의 미래니 그딴 고상한 소리는 당신들 청문회장 엘리트들이나 하는 거고. 도희의 목소리는 수로에 부딪히는 물소리만큼이나 건조하고 서늘했다.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여긴 내 밥그릇이야. 이서가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도희는 조타륜을 진 손에 힘을 주며 전방의 짙은 어둠을 노려보았다. 강승준인지 뭔지 하는 미친놈이 염도를 다 뒤집어 엎고 삼투압 방벽을 날려버리면 국가 전력망만 마비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방금 지나온 이 시궁창 같은 수몰지구, 그 밑바닥에 눌어붙어 사는 내 사람들까지 흔적도 없이 쓸려나간다고. 안 그래도 전력망 세운답시고 한 번 수몰시켰던 동네야. 그걸 2번 뺏기게 놔둘 순 없지. 도희가 가속 레버를 부드럽게 밀어 올리자 배가 다시 어둠의 중심을 향해 미끄러지듯 속도를 냈다. 내 구역, 내 배, 내 터전이 그 오만한 기술자 새끼들 손에 엉망이 되는 건 정부 보안군 수문장 새끼들이 지랄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족같은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잘난 시스템인지 뭔지 내 손으로 직접 지키러 가는 거야. 도희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거시적인 대의보다 훨씬 질기고 단단한 삶의 중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첨단 기술도 앗아갈 수 없는 생존자로서의 본능. 이선은 흉터가 남은 텅 빈 오른쪽 손목을 조용히 꽉 쥐었다.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부채감이 도희의 날 것 그대로의 투지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이 하구의 척박한 밀수꾼이야말로 붕괴하는 시스템을 지탱하고 뚫고 나갈 가장 강력한 닻이었다. 스텔스선의 뱃머리가 마침내 숨은 방벽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를 향해 진입하기 시작했다. 좁고 가파른 수직 통로를 타고 오르는 스텔스선의 엔진음이 젖은 콘크리트 벽면에 부딪혀 기괴한 공명을 만들어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차갑게 식어 살결에 달라붙었고 선실 내부는 강태호의 휴대용 덱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홀로그램 빛으로 가득 찼다. 태호의 눈동자 위로 수만 개의 양자 비트 스트림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유령처럼 배회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거칠게 멈춰섰다. 단순한 과부하가 아니야. 태호의 낮은 목소리가 선실의 정적을 찢었다. 평소의 냉소는 간데없고 오직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이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의 순수한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강승준이 미친 인간, 터빈 몇 개 부수고 끝낼 생각이 없었군. 이건 염도 피드백 루프를 이용한 연쇄 붕괴 시스템이야. 이서가 태호의 어깨 너머로 홀로그램 화면을 응시했다. 복잡하게 얽힌 수치들 사이로 하구둑의 거대한 심장부인 중앙 수문 제어 시스템이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은 마치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전이되는 형국이었다. 설명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리는 겁니까? 이서의 물음에 태호가 마른 세수를 하며 답했다. 사오터빈 폭발은 미끼였어. 그 폭발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압력차를 이용해 시스템이 스스로 수문을 열어 염도를 조절하게 유도한 거야. 하지만 승주는 그 조절 알고리즘 내부에 양자 독소를 심어놨어. 이제 시스템은 서부 방벽 전체를 오류로 인식하고 강제로 개방하려 할 거야. 방벽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데? 조타륜을 진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는 화면에 띄어진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리켰다. 푸른색의 해수 밀물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담수 저장고를 휩쓸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한 전력망의 모든 터빈이 연쇄적으로 파열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서부 방벽이 완전히 넘어가면 수몰지구는커녕 하구 인근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염수 늪이 될 거다. 국가 전력망은 영구적으로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지. 강승주는 낡은 질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면에서 지워버리려는 거야. 자신의 새 질서를 세울 깨끗한 도화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서의 시선이 화면 하단에서 냉혹하게 줄어들고 있는 숫자에 고정되었다. 00, 00, 5214. 남은 시간 52분. 이서가 짓씹듯 말했다. 통역용 이니어를 만지던 습관 대신 그녀는 이제 태호의 모니터 옆에 놓인 물리적 타격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수문 제어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 하구 수문 방벽은 군사 요새에서 거대한 재앙의 문으로 변하겠군요. 우리가 중앙 제어실에 도착해 물리적 차단 코드를 입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문제는 그 제어실로 가는 길목에 보안군의 양자 레이더 초소가 깔려 있다는 거야. 태호가 덧붙였다. 승주는 우리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이 데이터 스트림 자체가 일종의 초대장이야. 막을 수 있다면 막아보라는 오만한 선언이지. 선실 내부에 흐르는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홀로그램의 차가운 청색광이 세 사람의 얼굴을 유령처럼 비추는 가운데 멀리 수직 통로 너머에서 거대한 수문이 수압을 이기지 못해 삐걱거리는 금속성 비명이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소리 같았다. 50분. 이서가 시간을 다시 되뇌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트라우마에 흔들리지 않았다. 분석적인 냉정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도희씨, 수직 통로 끝에서 최대 출력으로 가속하세요. 레이더고 뭐고 따질 시간 없습니다. 강 선생님, 이동 중에 시스템의 방벽 유지 프로토콜만이라도 강제로 고정할 수 있습니까? 해보지. 내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덱이 타버리기 전까지는. 태호의 대답과 동시에 도희가 가속 레버를 끝까지 밀어넣었다. 스텔스선의 엔진이 거친 굉음을 내지르며 어둠 속으로 튕겨나갔다. 좁은 수직 통로를 타고 올라오는 바닷물의 짠내와 가열된 기계의 탄내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1분 1초가 국가의 명운을 갉아먹는 카운트다운 속에서 작은 밀수선은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부를 향해 비장한 최후의 돌진을 시작했다. 가파른 수직 통로를 벗어나자마자 스텔스선의 시야를 짓누르던 좁은 격벽이 일거에 물러나며 거대한 지하 공동이 입을 벌렸다.
과거 삼투압 전력망의 초기 냉각수를 처리하던 제1배수 구역이었다. 짙은 안개와 부식된 철골 구조물들이 어우러진 공간은 마치 거대한 금속고래의 뱃속처럼 서늘하고 적막했다. 그러나 그 적막은 찰나에 불과했다. 엔진 꺼. 당장. 태호의 다급한 쇳소리가 선실의 공기를 베었다. 도희가 반사적으로 역추진 레버를 당겨 선체의 부력을 강제로 짓눌렀다. 꿀럭거리는 탁한 파열음과 함께 배가 육중한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멈춰섰을 때 전방에 짙은 해물을 찍고 기괴한 형태의 빗줄기가 수면을 훑기 시작했다. 녹슨 철제 검문소의 상단. 폐기된 줄로만 알았던 보안 통제구역 위로 백색의 군용 탐조등을 매단 최신형 아르고스 7 다목적 드론이 무기질적인 소음을 내뿜으며 채공하고 있었다. 미친, 저게 왜 저가 폐쇄구역에 짱 박혀 있어? 도희가 조타륜의 몸을 바짝 엎드리며 으르렁거렸다. 스텔스 제밍 장치가 가동 중이었지만 드론의 탐조등이 내뿜는 서늘한 광학 렌즈는 마치 생명체의 호흡마저 감식할 듯 집요하게 공동의 구석구석을 핥고 있었다. 태우가 해킹덱의 홀로그램 밝기를 최하로 낮추며 마른 입을 축였다. 국가에너지안보위원회 비상교전 수칙이 발동된 거야. 4호 터빈 폭발 직후 무의미한 잉여 전력까지 전부 끌어다 자율방어망에 쏟아부은 거지. 양자 레이더에는 우리 선체가 잡히지 않지만 저놈의 하부에는 고감도 음파 탐지기가 달려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서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수력학적 파동, 즉 물의 흐름을 감지한다는 뜻이야. 스텔스선이 전파는 교란해도 물리적인 파도까지 지울 순 없어. 지금 속도로 저 앞을 지나가면 수면의 변이를 읽고 즉각 타격 시스템이 가동될 거다. 카운트다운은 이제 4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1초가 하구의 수만 톤 단위 해수 유입량과 직결되는 피말리는 상황이었다. 그럼 뚫고 가. 도희가 가속 레버 위로 거친 손을 뻗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맹수 같은 투지가 일렁였다. 저 깡통 기계가 데이터 서버로 신호를 전송하기 전에 최대 출력으로 검문소를 들이받고 수문으로 직행하면 돼. 내 배의 방호력이면 저놈의 기관포 몇 발쯤은 버텨. 안 됩니다. 이서의 차가운 손이 도희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억양은 외교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치명적인 모순을 찔러 넣을 때처럼 단호하고 압도적이었다. 이 공동의 울림을 계산하세요. 여기서 타격음이 발생하는 순간 저 드론이 아니라 수문 방벽 전체의 양자 보안 센서가 우리의 위치를 특정하게 됩니다. 강승준은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는 중앙 제어실의 방벽을 영구적으로 용접해버릴 겁니다. 그럼 이 시궁창에서 저 새끼가 순찰을 끝낼 때까지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라고? 남은 시간이 50분도 안 된다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서가 도희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했다. 3년 전 대청호에서도 나는 변수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택했습니다. 그 오판의 대가가 어떤 참사로 돌아왔는지 나는 2번 다시 겪을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드론의 탐조 패턴이 70도 각도로 꺾이는 사각지대가 생길 때까지 무조건 대기해야 합니다. 도희는 이서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된 듯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레버에서 손을 뗐다. 배는 암흑의 수면 위에 죽은 고철처럼 부유했다. 드론의 로터가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고주파음이 서서히 선체 쪽으로 다가왔다. 윙 하는 소음의 주파수가 점차 높아지며 염도 측정기의 경고음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음역대로 변모해갔다. 이서의 오른쪽 손목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귓가를 찢어발기던 대청호의 비명과 피비린내가 다시 점막을 타고 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상처난 손목을 반대편 손으로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다. 지금 여기서 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이 재설계해야 할 시스템의 거대한 청사진만을 머릿속에 우겨넣었다. 드론의 차가운 탐색 불빛이 스텔스선의 뱃머리, 불과 몇 뼘 앞에 탁한 수면을 섬뜩하게 훑고 지나갔다. 일렁이는 빛의 파편이 선실 유리창을 통해 세 사람의 굳어진 얼굴을 유령처럼 비쳤다.
엔진의 진동조차 멈춘 배 아래로 무거운 강물이 숨막히는 정적을 유지하며 흐르고 있었다. 누구의 심장 소리가 더 큰지 알 수 없는 기나긴 몇 초가 영겁처럼 흘러갔다. 마침내 탐조등의 궤적이 철제검문소의 반대편 기둥을 향해 기계적으로 꺾여 돌아갔다. 사각지대는 빛에만 있는 게 아니야. 논리에도 구멍은 있지. 강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해킹덱의 터치바를 훑었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반투명한 청색 코드라인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르고스 드론의 탐조등이 멀어지는 찰나의 정적 속에서 그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기계적인 심장박동처럼 선실을 채웠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이서가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드론의 궤적을 쫓고 있었다. 저놈의 귀를 멀게 할 순 없지만 헛소문을 들려줄 순 있어. 태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수로 반대편 배수 펌프의 공진 주파수를 조작해서 가짜 음파 신호를 만들 거다.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물체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유령 신호, 거스트 시그널지.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광고하는 꼴이잖아. 도희가 가속 레버를 움켜쥐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태호의 눈동자가 모니터의 붉은 경고 데이터와 교차했다. 광고가 아니라 유인이야. 저놈이 진짜 침입자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30초.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다. 태호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순간 스텔스선에서 50m 떨어진 반대편 수로 기둥 근처의 수면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초음파 진동이 수직 벽면을 타고 증폭되며 마치 대형 선박이 급선회하는 듯한 수력학적 파동을 정교하게 흉내냈다. 윙? 공중에 채공하던 드론이 즉각 반응했다. 무기질적인 백색 탐조등이 유령 신호가 발생한 지점을 향해 낚아채듯 꺾였다. 드론의 하부기관포가 자동으로 총신을 회전시키며 요란한 기계음을 냈다. 지금이야. 밟아. 태호의 외침과 동시에 도희가 레버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콱! 죽어있던 스텔스선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가변형 워터제트 추진기가 시커먼 강물을 집어삼켰다가 맹렬하게 뱉어냈고 배는 화살처럼 검문소의 열린 틈새를 향해 튕겨나갔다. 드론이 유령 신호에 가로막혀 허공을 훑는 사이 스텔스선의 선체는 해물을 찢으며 감시망의 물리적 경계를 돌파했다. 하지만 승리의 희열은 1초도 채가지 않았다. 삥! 선실 내부에 설치된 태호의 해킹덱에서 날카로운 고주파 경보음이 터져나왔다. 화면 중앙에 거대한 붉은색 텍스트가 전멸했다. 보안 프로토콜 침해 감지, 시스템 트립와이어 작동? 젠장, 중앙 관제소가 알아챘어. 태호가 이를 악물며 화면을 가로챘다. 유령 신호를 만들려면 제어 노드 하나를 강제로 점유해야 했는데 그 짧은 부하를 양자 보안망이 잡아냈어. 아주 미세한 핑기였지만 저들에게는 충분한 단서가 됐을 거다. 얼마나 걸리죠? 그들이 우리 위치를 특정하기까지. 이서가 차갑게 물으며 통역용 인이어를 고쳐 꼈다. 멀리 방벽 너머에서 거대한 사이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단순한 비상경보가 아니었다. 침입자를 소탕하기 위한 군사적 호출이었다. 이미 특정됐어. 봐? 태호가 가리킨 모니터 상단 하고 숨은 방벽의 입체 지도 위에 수십 개의 노란색 점들이 일제히 활성화되며 이들이 있는 수로 쪽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정부보안군의 고속 요격정들이었다. 윤도희 씨, 이제부터는 스텔스가 의미 없습니다. 이서가 전방의 어둠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최단 거리로 갑니다. 중앙지하실 직통수로로 밀어붙이세요. 말 안 해도 그럴 생각이었어. 도희가 조타륜을 거칠게 꺾었다. 배가 급커브를 틀며 수면 위를 미끄러지자 뒤편 멀리서 요격정들의 강력한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안개 낀 수로를 격자무늬로 가로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은밀한 잠입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벌이는 광기 어린 경주였다. 수로 벽면에 부딪히는 엔진의 굉음이 마치 다가올 파멸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운동 전체를 뒤흔들었다. 스텔스선이 하고 수문 방벽의 1차 통제선에 근접할수록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진동이 얇은 선체 바닥을 타고 발목으로 기어올랐다. 담수와 해수가 맹렬하게 충돌하며 삼투압 터빈을 돌리는 거대한 기계적 박동이었다.
수만 톤의 물이 철제 격벽을 때리고 부서지는 압도적인 소음 속에서 이서의 귓바퀴를 파고든 것은 둔탁한 파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터빈의 회전축이 마모되며 뿜어내는 기괴한 마찰음, 즉 수위와 염도의 임계점을 알리는 찢어질 듯한 고주파였다. 삐야? 순간 이서의 세상에서 스텔선의 엔진 굉음과 도의의 거친 고함, 소리가 일거에 소거되었다.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호흡이 턱 막혔다. 그녀의 시야 한가운데로 과거의 환영이 무자비하게 범람하기 시작했다. 3년 전 대청호. 외교 협상 테이블에 차가운 원목 감촉. 완벽하다고 믿었던 양자 보안 협정문이 강대국의 기만에 의해 찢겨나가던 순간. 그리고 이어지던 통제불능의 수문 개방. 핏빛으로 물들어가던 댐 방수로와 그 위로 떠오르던 사람들의 빠리한 손끝들. 그 모든 지옥의 배경음으로 깔려있던 고감도 염도, 측정기에 미친 듯한 경보음이 바로 지금 이 수로를 가득 채운 거대한 기계음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이서의 얇은 입술 사이로 통제할 수 없는 헐떡임이 새어나왔다. 오른쪽 손목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가죽 시계가 마치 불에 달군 쇠고랑처럼 피부를 파고드는 것 같았다. 가려진 흉터가 살아 숨쉬듯 펄떡였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끝이 귓가에 꽂힌 통역용 이니어를 향해 파고들었다. 빼내야 한다. 이 끔찍한 소리를 자신이 초래한 죽음의 주파수를 차단해야 한다. 시야가 흐려지며 강태호의 해킹덱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홀로그램, 빛이 대청호의 탁한 물빛과 겹쳐졌다. 뒤편에서 추격해오는 정부 보안군 요격정들의 사이렌 소리는 과거 대청호에 울려 퍼지던 시체 수습반의 구급차 소리로 변조되어 그녀의 고막을 난타했다. 전력망 건설이라는 폭력적인 국가 시스템 앞에서 수동적인 통역관에 불과했던 과거의 무력감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졸랐다. 폐부로 산소가 들어오지 않았다. 조향장치를 진 이서의 손끝이 파랗게 질려갔다. 한이서, 정신 차려. 파도처럼 부서지는 시야 너머로 도희의 절박한 목소리가 얇은 얼음장을 깨듯 끼어들었다. 이서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거칠게 요동치는 스텔스선의 바닥에서 앞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조타륜을 진 도희의 기름때 묻은 등 그리고 피가 나도록 키보드를 두드리는 태호의 흉터, 진손으로 느리게 옮겨갔다. 그녀는 지금 대청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몰지구의 지하 배수로 국가 전력망의 심장부를 끊어내기 위해 질주하는 쇳덩어리 안에 있었다. 서부 방벽이 완전히 넘어가면 수몰지구는커녕 하구 인근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염수늪이 될 거다. 태호의 경고가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다. 강승준의 새질서라는 이름의 오만한 사보타주가 완성된다면 3년 전의 비극은 그저 작은 전주곡에 불과해질 것이다. 하구 전체가 도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척박한 삶의 터전이 그리고 수백만의 무고한 생명이 이 무자비한 염수 속에 수장될 터였다. 이선은 이니어를 쥐어 뜯으려던 손을 허공에서 멈췄다. 허파를 짓누르는 공포는 여전히 점막을 태우듯 생생했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을 굽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트라우마의 마취를 강제로 찢어냈다. 과거의 자신은 시스템이 던져준 협상안을 맹목적으로 번역하다 참사를 방관한 부속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미쳐버린 삼투압의 국경을 재설계할 권한은 오직 저 끔찍한 기계음의 심장부로 뛰어들어 중앙제어 권한을 탈취하려는 자신에게만 있었다. 이서가 질끈 감았던 눈을 다시 떴을 때 흔들리던 동공에는 서리빨 같은 이성이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가죽 시계를 찬 오른쪽 손목을 억지로 끌어내려 차가운 철제 콘솔 위에 지시기듯 올려놓았다.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는 과거의 유령에게 두 번 다시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속도 줄이지 마세요. 가파른 호흡을 억누르며 뱉어낸 이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으나 어느 때보다 명료한 지배력을 띠고 있었다. 드론의 요격 범위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보안군의 어뢰사정거리에 들기 전에 숨은 방벽의 1차 차단벽 하단에 있는 대수 슬롯으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강 선생님, 충돌 직전 방벽의 물리적 잠금을 3초만 해제하세요. 미친 소리. 시스템 부하율이 90%야. 내 양자덱이 터져나갈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시스템이니까요.
전방의 해무가 거칠게 찢기며 마침내 하늘과 수면을 가로막는 검고 육중한 절망의 벽, 하고 숨은 방벽의 본체가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냈다. 방벽을 가득 메운 양자 감시망의 붉은 센서들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핏발선 눈동자들처럼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이선은 더 이상 심장을 긁어내는 염도 측정기의 환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이 직접 부수고 다시 써내려가야 할 저 오만하고 거대한 기계식 국경의 중심만을 차갑게 꿰뚫고 있었다. 스텔스선의 좁은 선실 안에는 오직 해킹덱의 신경질적인 전자음과 수면을 가르는 육중한 파동만이 가득했다. 이서의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다. 주먹을 쥐어 손바닥에 손톱 자국을 깊게 남겼지만 머릿속을 헤집는 대청호의 환청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기계적 진동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뇌를 긁어대는 감각.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그녀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이 현신하여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그때 시야 귀퉁이에서 묵직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줄곧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던 강태호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서에게 다가왔다. 평소라면 낡은 은색 플라스크를 꺼내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을 테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라벨이 다 해진 플라스틱 생수병이었다. 마셔둬요. 기압차 때문에 고막이 먹먹해진 것 뿐이니까. 태호가 툭 던지듯 생수병을 콘솔 위에 내려놓았다. 차가운 물방울이 맺힌 병 표면이 이서의 떨리는 손등에 닿았다. 그 이질적인 냉기가 비현실적인 공포 속에 박제되어 있던 그녀의 신경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이서는 멍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며칠 깎지 않은 거친 턱수염 위로 태호의 눈동자가 평소에 냉소 대신 가라앉은 연민을 띠고 있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는 대답 대신 선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전방 스크린에 비치는 하구 숨은 방벽의 거대한 실루엣을 응시했다. 자신이 만든 괴물과 싸우는 건 생각보다 끔찍한 일이지. 안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으나 묘한 동질감을 담고 있었다. 내가 설계한 이 양자 보안망이 저들에게는 완벽한 방패겠지만 나에게는 매 순간 내가 내버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묘비명 같은 겁니다. 당신에게 대청호가 그렇듯이. 태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라이터를 만지작거렸다. 불은 붙이지 않았다. 당신은 통역을 틀렸고 나는 설계를 틀렸지. 우리는 둘 다 시스템의 유다였던 셈이야. 하지만 저 성벽 너머에서 강승진이 기다리는 건 속지 않은 유다가 아니라 제 손으로 목을 매달 유다일 뿐이야. 정신 차려요. 지금 당신이 무너지면 저 소문은 정말로 우리 모두의 관뚜껑이 될 테니까. 이선은 차가운 생수병을 움켜쥐었다. 병 속의 물이 엔진의 진동에 맞춰 미세하게 출렁였다. 그녀는 한 모금 크게 물을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서늘한 감각이 비릿한 대청호의 물맛을 씻어내고 현실의 감각을 일깨웠다. 태호의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차라리 선언에 가까웠다. 같은 지옥을 공유하는 자만이 건넬 수 있는 무심하고도 뼈아픈 공조. 이선은 그가 자신을 단순한 고용주나 도구로 보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거대한 괴물의 심장부로 함께 뛰어든 동지였다. 고맙습니다, 강 선생님. 이서가 손목의 가죽시계를 다시 쪼여차며 말했다. 목소리에서 떨림이 거치고 특유의 분석적인 냉정함이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전 목을 맬 생각은 없습니다. 강승준의 시스템에 주입할 건 밧줄이 아니라 그가 상상도 못한 재설계 코드니까요. 태호는 코웃음을 쳤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다시 해킹덱 앞으로 돌아가며 거칠게 의자를 끌어당겼다. 말은 잘하는군. 그럼 가서 증명해봐요. 삼투압의 유다가 어떤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끈적한 긴장감이 묘한 유대감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었다. 스텔스선은 이제 방벽의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파묻혔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강바람과 안개가 섞여 선실안을 가득 채웠지만 더 이상 이서의 귀에 기계음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날카로운 논리의 선들이 청사진처럼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스텔스선의 뱃머리가 거대한 콘크리트 늑골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하구 숨은 방벽의 기초 구조물 아래 숨겨진 정비용 동굴은 거대한 짐승의 식도처럼 어둡고 습했다.
머리 위 수십 미터 상공에서 쏟아지는 방류수의 굉음이 동굴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사방에 맺힌 물방울들은 기계의 웅장한 저음에 맞춰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도이가 엔진을 끄고 관성만으로 배를 정박시키자 태우가 해킹덱에 스위치를 올렸다.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푸른색 홀로그램이 허공에 펼쳐졌다. 그것은 삼투압 국경 전력망의 복잡한 혈관계를 해부해놓은 듯한 정밀한 설계도였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괴물의 발바닥 밑에 와 있는 겁니다. 태우의 손가락이 홀로그램 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거대한 수직 원통형 구조물들이 얽혀있는 구역이었다. 강승준이 장악한 중앙 제어실은 여기서 수직으로 3개 층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나 중앙 계단은 이미 보안군과 양자 감시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죠. 우리가 파고들 구멍은 여기 냉각수 배관 통로입니다. 이서의 시선이 태우가 지목한 좁은 관로를 따라갔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담수를 끌어올리는 통로였다. 수문이 개방된 상태라 유속이 상당할 텐데요. 물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강승준이 사보타주를 위해 염도를 조작하느라 냉각수 펌프의 압력이 불규칙하게 유동치고 있어요. 3분 간격으로 발생하는 압력 저하 구간을 이용해 수직으로 15m를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끝에 중앙 서버실로 직결되는 유지 보수용 해치가 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그가 제시한 경로는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좁고 미끄러운 배관 속에서 수만 톤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압력을 견뎌내며 올라가야 했다. 실패하면 그대로 거대 터빈의 칼날 속으로 빨려 들어갈 터였다. 도이가 선실 구석의 보관함을 열어 묵직한 가방 하나를 이서 앞에 내려놓았다. 가방 안에는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플라즈마 절단기와 소형 통신 장비가 들어있었다. 난 여기까지야. 이 덩치 큰 배를 배관 안으로 집어넣을 순 없으니까. 도이가 이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난 여기서 탈출로를 확보하고 대기하겠어. 보안군 놈들이 눈치채고 이 동굴 입구를 봉쇄하기 전까지가 우리 타임 리미트야. 만약 20분 안에 안 내려오면 난 미련 없이 엔진 올릴 거야. 알았어? 냉정한 말이었지만 도이의 거친 손마디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서는 말없이 플라즈마 절단기를 집어들어 허리춤에 고정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질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막연했던 공포가 실존적인 감각으로 치환되었다. 통신기는 양자 암호가 걸려 있어서 도청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방벽 내부의 전자기 간섭이 심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끊길 수도 있어요. 태호가 이서에게 인이어를 건네며 덧붙였다. 이서는 인이어를 귀에 꽂고 오른쪽 손목에 가죽 시계를 꽉 조였다. 이제 더 이상 통역관의 언어는 필요 없었다. 오직 시스템을 찍고 들어갈 절단기의 불꽃과 오판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만이 유일한 언어가 될 것이다. 가죠, 강 선생님. 괴물의 심장을 멈추러. 이서가 스텔스선의 난간을 딛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녹슨 철제 사다리로 발을 뻗었다. 등 뒤에서 도이가 건넨 짧은 행운의 인사가 동굴의 거대한 물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어둠 속으로 뻗어있는 냉각수 배관의 입구가 마치 거대한 심연의 아가리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벽의 최상층, 외부의 습기와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강승준의 개인 관제실은 지독하리만치 정적에 잠겨 있었다. 수몰지구의 비린내와 하구의 진흙탕 대신 이곳에는 미세하게 필터링된 건조한 공기와 고성능 서버가 뱉어내는 서늘한 기계열만이 감돌았다. 사방을 메운 거대한 커브드 스크린 위로 실시간 전력망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승주는 맞춤 코트의 깃을 매만지며 스크린 중앙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국가의 동맥이라 불리는 삼투압 국경 전력망의 전체 구조도가 붉은 반점으로 얼룩진 채 떠 있었다. 4호 터빈의 폭발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과부하 신호였다. 그에게 이 붉은 점들은 재난의 징조가 아니라 낡고 부패한 구체제, 건시엔 레지무가 해체되며 내지르는 마지막 신음이자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유토피아를 위한 도정이었다. 비 콘솔 한 구석에서 낮은 경보음이 울렸다. 지하수로 7구역 하단 정비용 동굴 인근에서 발생한 미세한 양자 상태 비동기 신호였다. 승준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가느다란 손가락을 움직여 해당 구역의 감시 로그를 불러왔다. 침입시도 감지. 미확인 동력원 1. 보안 인공지능이 띄운 짧은 텍스트를 읽는 그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하지만 이내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쥐새끼들이군. 승준에게 수몰지구의 밀수꾼이나 하구의 난민은 변수조차 되지 못하는 정적 데이터에 불과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 남은 담소 한 통이라도 더 챙기려는 밑바닥 인생들의 발악? 그가 보기에 인간의 생존 본능은 예측 가능하고 저급했다. 그가 설계한 거대한 공학적 질서 안에는 이름 없는 밀수꾼 하나가 차가운 냉각수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가능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는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불순물일 뿐이었다. 그는 보안군의 추가 수색 요청을 묵살했다. 지금 그의 신경은 오직 사보타주의 마지막 단계, 임계 염도 동기화에 쏠려 있었다. 강태호가 살아있었다면 이 소음을 반겼겠지. 하지만 그 역시 결국 시스템의 부품에 불과했어. 승준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중앙 홀로그램 패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면 하고 수문의 모든 권한은 영구적으로 잠기고 삼투압 터빈들은 역류하는 해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자가 파괴될 것이다. 국가 전체가 암흑에 잠기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터였다. 자신들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정치가 아닌 이 정교한 염도차의 역학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올 작은 변수, 즉 방벽 아래 습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어 올라오는 한의서와 강태호라는 존재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승준에게 정의란 단지 오차없는 계산 결과였고 그 계산식에 속죄나 부채감 같은 변수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승준의 손가락이 실행 버튼 위에서 멈췄다. 마지막이다. 새로운 물길을 열 시간이야. 그가 건조하게 중얼거리며 패드를 눌렀다. 관제실의 조명이 일제히 보랏빛으로 변하며 거대 방벽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최종 사보타주 코드가 암전된 전력망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스크린 위로 시스템 오버라이드 0%, 1%, 자막이 차갑게 전멸했다. 승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자신이 창조할 거대한 정적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시야 밖 냉각수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불길한 진동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방벽 하부의 공기는 소금기 섞인 물 한 개와 공업용 오존이 뒤섞여 비릿하고 차가웠다. 머리 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뱉어내는 저주파의 진동은 뼛속까지 파고들어 이서의 귓가에 끊임없이 대청호의 환청을 밀어넣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의 가죽 시계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었다. 가죽의 딱딱한 질감이 통증으로 치환될 때마다 간신히 현실의 감각이 돌아왔다. 태우가 손목에 찬 단말기를 두드리자 허공의 붉은색 카운트다운이 전멸했다. 01대 42? 다음 압력 저하 구간까지 100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이 해체를 따지 못하면 우리는 저 배관 안에서 분쇄된 고깃덩어리가 되어 터빈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는 이서의 손에 플라즈마 절단기를 쥐어주며 턱짓으로 녹슨 해치를 가리켰다. 이서는 심호흡을 하며 절단기의 스위치를 올렸다. 날카로운 고주파음과 함께 푸른색 플라즈마 아크가 어둠을 찢고 솟구쳤다. 치익 하는 파열음과 함께 금속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젖은 강풍이 불어올 때마다 절단기에서 튄 불꽃이 이서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3년 전 대청호의 수문 앞에서 얼어붙었던 자신을 죽여야만 했다. 지금 그녀의 손에서 튀는 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시스템의 모순을 도려내는 메스였다. 그때 머리 위 정비 통로 저편에서 금속재 장화가 바닥을 박차는 규칙적인 소음이 들려왔다. 캉! 캉! 하며 울리는 그 소리는 방벽의 기계적 진동과는 확연히 달랐다. 보안군입니다. 태호가 낮게 중얼거리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들었다. 01대 05? 상공에서 쏟아지는 탐조등의 강렬한 백색 광선이 안개를 뚫고 거대한 부채꼴로 수면을 훑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그들이 선 정비용 동굴 입구를 향해 시시각각 다가왔다. 서둘러요.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 이선은 입술을 깨물며 절단기의 출력을 최대로 올렸다. 해치의 경첩 부분이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하얗게 타들어갔다.
마지막 연결 부위가 끊어지는 순간 이선은 온 체중을 실어 해체를 밀어젖혔다. 쾅! 육중한 철판이 배관 내부의 벽에 부딪히며 동굴 안을 울리는 거대한 소음을 냈다. 그와 동시에 보안군의 외침과 급박한 발소리가 지근거리까지 육박했다. 탐조등의 빛이 동굴 천장을 때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뛰어! 태호가 이서의 뒷덜미를 낚아채듯 밀어넣었다. 이서는 차가운 냉각수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어둡고 좁은 수직 통로 안으로 몸등을 던졌다. 00-1호. 등 뒤에서 해치가 닫히는 육중한 금소금이 들렸고 동시에 배관 외부에서는 보안군이 쏘아올린 섬광탄이 안개를 찢으며 하얀 지옥을 만들어냈다. 찰컥 하며 안쪽 잠금장치가 걸리는 순간 통로 안은 완벽한 암흑에 잠겼다. 몇 초 후 그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 위로 보안군의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지나갔다. 빛은 텅 빈 해치 주변에 타버린 금속 흔적만을 비출 뿐이었다. 이서의 귀에는 이제 보안군의 고함도 폭발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수직 통로 저 위쪽 거대한 괴물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지는 불규칙한 박동 소리와 폐쇄된 공간을 채우는 자신들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이선은 젖은 손으로 배관의 차가운 벽면을 더듬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어둠 너머를 응시하며 시스템의 늑골을 타고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